저희 독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린 아이 강점 양육의 저자 이슬기입니다. 저는 인지구학, 주로 뇌과학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뇌과학을 전공을 했고요. 수인지 두뇌과학이라고 하는 심리센터에서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느린 아이 강점 양육을 쓰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느린 아이 강점 양육을 쓰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 발달이 너무 늦다 보면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 걱정 때문에 아이 발달로 인해서 부모님이 갖고 계신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내용을 철저하게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풀어쓰기 위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느린 아이 강점 양육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뇌과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일반적인 양육사와 조금 다르게 뇌과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집필을 하게 됐는데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발달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는 영역은 언어 발달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는 내용은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학습 발달, 즉 지능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양한 뇌과학적인 관점으로 언어 발달에 대해서 제가 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말과 글이 다르다는 점들, 그래서 흔히들 그럼 글자하고 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말은요 우리 뇌에 본능처럼 각인되어 있는 전담 영역이 있습니다. 반면에 글씨를 쓰는 거는 말을 배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래서 말을 한다는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3세들도 유전적으로 아예 각인이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새들도 사투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산새들은 서로 지적이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비둘기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비둘기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비둘기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적이는 내용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투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산새들도 각자 유전적으로 다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사람 역시 옹알이를 알아듣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6개월 된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는 소리를 들려줬을 때 미국, 중국, 일본 엄마들은 그 옹알이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엄마들은 우리 애가 지금 엄마 배고프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실제로 미국,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아이가 하는 옹알이는 역시 중국이나 일본, 한국 엄마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미국 엄마들은 정말 찰떡같이 알아듣고 우리 아이가 많이 배가 고프구나 라는 지점을 알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언어에 대한 민감도는 유전적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녹여냈다는 점이 다른 양육서와 갖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양육서는 실용서에 가깝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머님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아마도 말을 할 때 말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발달해 나가면서 이중감정 같은 걸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평소에 쓰는 말들을 부모님들이 핸드폰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한번 녹음을 해보시고 상황에 적절한 어휘들을 구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각자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혹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점을 이중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중감정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친구 집에 놀러가서 다 같이 피자를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피자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홀랑 그 피자를 집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아이한테 설명을 해줄 때에도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 남은 피자를 지안이 내가 먹었을 때 다른 친구들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근데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아이는 쿨하게 나는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었는데 지한한테 뺏겼다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 상황에 담긴 다양한 감정들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 안에 미러 뉴런, 거울 세포라고 하는 뇌세포들이 있는데, 이 거울 뉴런을 발달시켜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정 언어들을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책을 살펴보시다 보면 이런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느린 아이 강점 양육이라는 책을 의뢰받았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중반에 제가 의뢰를 받아서 어떤 내용을 쓰는 게 좋을까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 특히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 모양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표정을 읽는데 상당한 발달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언어, 학습, 그리고 사회성 발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좀 책을 썼고요. 다행히 이제 2023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 책과 함께 여러분 아이들의 발달에도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